안녕하세요. 20대 젊은 주부입니다. 흔히 결혼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피하기 힘든 것이 바로 시집살이잖아요. 저도 진짜 이 시집살이 때문에 지옥 아닌 지옥을 맛본 터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 명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대한민국 평균의 흔한 며느리로서 여느 집과 같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휘둘리면서 말 그대로 허리가 휘도록 집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어머니의 마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며느리가 되어 그 누구보다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며느리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22살의 일이었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참 대학생활을 할 때일 겁니다. 과제에도 시달리고 시험 싫다고 투정도 부리고요. 때로는 또래 친구들이랑 모여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시기에 대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니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보통 이 나이 때쯤 결혼했다고 하면 너네 혹시 하면서 속도 위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이 너무 어렸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랑은 어쩐지 바로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해놓고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떵떵거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예전의 저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뺨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멱살이라도 잡겠죠. 제가 이렇게 이 결혼을 후회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남편이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는 언니의 친동생의 아는 오빠. 조금 복잡하게 다리를 건넜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죠. 커피숍에서의 남편의 첫인상은 단정한 미남이었습니다. 제 이상형과 완전 가까웠죠. 눈썹도 짙고 쌍꺼풀도 없고 입술도 두툼한데 키랑 덩치도 큰 약간 듬직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살면서 그런 남자는 처음 봐가지고 앞뒤 안 보고 제가 돌진하면서 사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연애 때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하늘에 달을 따다줄 기세로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새벽에라도 사서 가져다 주고, 뭔가 가지고 싶어하는 티를 내면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인 여자친구로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빠르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도 제가 본인에게 엄청 잘해주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당신만한 여자친구는 못 만날 것 같아. 나도 당신이 좋은데 우리 일찍 결혼 준비할까? 저보다 4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아마 본인보다 어리면서 순종적인 저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당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러면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서도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했던 것만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저를 어필했어요. 저는 진짜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으니 저를 허락해 주세요. 보통 처갓집에 인사를 간 남자들이 댁의 따님을 달라면서 넙죽 엎드리는 것처럼 시부모님에게 강경하게 나가니 두 분 모두 저 같은 며느리감은 처음 보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지만 결국엔 그 방법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초부터 이 결혼을 좋게 생각하셨던지라 상견례까지도 금방이었고, 상견례가 금방 끝나니 결혼 일자를 잡는 것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졸지에 저는 연애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댁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둘 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 약값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어서 그것만으로도 허덕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젠가 꼭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는 했으나 그 돈이 많을 수가 없었던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에 비해서 무척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거의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당장은 분가가 힘들다는 걸 아시고 시부모님이 먼저 일단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꾸려서 돈 모으고 분가해라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신혼생활도 돈 안 들이고 시댁에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제게 아주 살갑게 말을 붙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집안 형편 차이가 나는데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건 역시 나름대로 제가 두 분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댁 종노릇할 며느리가 필요해서 조건을 안 봤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결혼하고서는 제가 행복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딱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신혼여행도 행복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려나? 남편이 남자친구로 있을 때도 물론 날 잡아서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거랑 부부로서 함께하는 거는 그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남편이 최고의 남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은 무척이나 달콤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저만 먼저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부엌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괜시리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어머님 하며 인사를 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느 기집애가 신혼여행을 일주일이나 다녀오니? 돈도 뭣도 없는 거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사는 것 같길래 적선하는 마음으로 받아줬더니만 결혼하자마자 보이는 꼬라지가.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던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을 어렵지 않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설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게 모진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살이도 남의 일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꽃밭에서 살고 있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모진 한마디가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입술도 제대로 못 대고 한참을 눈만 굴리다가 급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탐탁치 않아도 한참을 탐탁치 않았는지 계속 혼잣말로 제대로 된 여자애를 며느리로 받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 팔자만 잔뜩 꼬이겠네 라는 식으로 제가 다 들리게 욕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누워서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도 났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러다 마실 거라는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집안 전체를 보면 저희 집보다는 시댁이 훨씬 잘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땅치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저랑 남편 자체는 벌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그래 내가 좀만 더 잘하면 어머님도 날 좋게 봐주실 거야 라고 힘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도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 떠올리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 한두 번 하는 건 제가 올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빚을 졌다는 중압감도 없잖아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사과하며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그렇게 저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강적이더군요.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서 남들과 똑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 아주 가끔 야근을 할 때만 밤늦게 오는 편이었고, 저는 결혼을 하고 대학을 그만둔 다음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기를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보다 시간을 쓰는 게 자유롭기도 하고 애초에 근무 시간 자체가 달라서
평일날은 주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 그리고 주말 근무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같이 있을 때는 제게 그렇게 날을 세우지 않았는데, 남편이 회사에 나가 있을 때면 정말 장난 아니게 저를 갈구시더군요. 갈군다는 표현이 조금 속되게 보이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 말이 아니면 다른 표현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네요. 시댁의 집은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원래 청소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댁에서 살게 되자마자 네가 이 정도 청소는 다 할 수 있지? 우리가 있을 것도 마련해주고 결혼식도 도와줬는데 그 값은 해야지 라며 가정부 아주머니를 해고하고 대신 저보고 그 넓은 집을 매일매일 대청소를 하라고 시키더군요. 어쩌다가 깜빡 못 치운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 진짜 등짝에 불이 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보다도 더 줏대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진공청소기 한번 돌리고 마는 정도도 아니고 청소기 돌린 다음에 물걸레로 한번 쓸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손걸레질까지 해야 하고, 어느 때는 왁스칠까지 해가며 온 집안에 광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매번 합니까? 심지어 그런 와중에 매 끼니 요리까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것은 물론 집에 늘 계시는 시부모님의 것도 제가 온전히 차려야만 했죠.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시부모님의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하던 청소를 잠시 멈추고 빠르게 요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같은데 반찬 같은 거 깔끔히 잘 되어 있으니 그거 사올 생각을 안 해봤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허락됐다면 사실 이렇게 사연 정리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반찬을 사오는 건 용납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터넷에서 요리 재료 배달시켜주는 것도 많죠? 근데 이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게을러 터진 게 며느리라고 집안에 있는 꼴이라니 라며 온갖 역정내는 소리를 다 들은 적도 있어요. 제 요리는 무조건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댁 근처에 있는 큰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장을 봐온 다음에 하나하나 손수 요리하는 것. 시부모님은 이런 거 아니면 요리 취급조차 안 해주셨어요. 게다가 같은 반찬이 이틀 이상 겹치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게을러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지금 우리 보고 어제 먹은 반찬을 또 먹으라고? 너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밥 차릴 게 뻔한데 그딴 마음가짐으로 결혼했어? 당장 장에 나가서 새로 만든 반찬거리 사오거라. 시어머니 등살에 매일 밤이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아버님은 저한테 별말하지 않았던 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님이 절 도운 적은 없으니 그것도 아주 다행이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 모진 시집살이를 계속 참고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에는 정말 한계가 왔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은근슬쩍 시어머니에 대한 운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집안 청소를 하라고 하셔. 어머님이 우리 결혼 많이 도와주신 것도 알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냥 청소기만 돌리는 정도도 아니고 맨날 엎드려서 손걸레질 하는 건 너무 무리야. 거기에 반찬도 어머님 편히 드시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상차림도 무조건 나한테 다 시키시고, 심지어 반찬 겹치면 엄청 크게 혼내시고,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 전 제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예상에서 벗어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편은 제게 최고의 남자였고, 그런 남자가 제가 힘들다고 할 때 분명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위로해주고 저를 위해서 칼을 뽑는 강단을 보여주기도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엄마가 너 일 안 한다고 편의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라니. 제가 알던 편의에 다른 뜻이 있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혹독한 말을 하고 일을 시키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맞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가 청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들어가지고 눈치 보이신다더라. 반찬도 아무리 냉장고에 있다지만 오래되면 식고 맛도 안 좋아지잖아. 엄마는 그거 생각해서 너한테 반찬을 가급적 새로 했다면 좋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곡해해서 이해하면 어떡해? 네가 엄마 불편해하는 거 엄마도 알고 있어. 괜히 말 걸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방에 들어가 계시는 날이 더 많다는데. 그래. 너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하지만 너한테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너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나쁘게만 말해?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네,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남편한테 아주 제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둔 거였어요. 기센 며느리한테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로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이간질이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기가 차서 그냥 뒤돌아 누웠습니다. 제 모든 환상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만 제 설명은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 말만 믿고 다다다다 쏘아붙이는 모습에 제가 사랑했던 모습은 신기루 마냥 사라지고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항변이라도 해볼까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저렇게까지 세뇌된 상황에서 제 말은 들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버텼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을 고통스럽게 시댁살이를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타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총각 아주버님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오랜만에 집을 찾아오겠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남편과의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거였어요. 바쁘신 분이라 명절 때도 늘 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이 오신다는 말에 전날부터 일찍 장을 봐서 온 집안의 기름 냄새에 튀겨가며 전도 부치고 온갖 부산은 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집에 도착한 날 초인종 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아주버님과 결혼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분명 저보다 나이가 5, 6살은 많다고 알고 있었기에 20대 후반일 것이 분명한 형님은 거의 제 또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안이라 시선이 확 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청 참하고 순수한 인상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버님이랑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냥저냥한 한국 사람의 평균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적지 않았는데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에 비하면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게다가 나이도 어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그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내심 아주버님은 여자복은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그 생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와, 전부 직접 요리해 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했다. 고마워서 어떡해요? 요리 솜씨 진짜 좋으시네. 이런 며느리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니. 제 형님 되실 분은 성격도 너무 좋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깐깐하게 굴어도 진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맑게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칭찬에 아버님 칭찬, 제 칭찬, 제 남편 칭찬까지 아주 고루고루 굉장했어요. 저라면 벌써 시어머니가 한번 쏘아붙였을 때 주눅 들어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천성 자체가 넉살도 좋고 유들유들한 건지 그 정도 말은 별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흘려 넘기시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형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전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오셨을 때입니다. 형님은 그때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무릎을 조금 넘는 길이의 치마를 입으셨어요. 근데 단추를 모두 잠그는 거 안 좋아하시는지 그게 아니면 잠그는 걸 까먹으신 건지 맨 위에 단추 하나가 열려 있었죠.
다른 건 다 잠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매의 눈으로 형님을 보며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호시탐탐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시야에 형님의 윗단추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 즉시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시면서 형님께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옷이 그게 뭐니? 어른들 집에 인사로 오는데 단추도 다 안 잠궈?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나한테만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 왔다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듣는 형님에 대해 불쌍함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형님을 도울 수도 없기도 했고 형님이 그런 시어머니의 꼬장에 어떻게 대꾸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았죠. 사실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넘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아예 상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시면 나이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요. 100세 시대에 젊게 사셔야죠. 60년대도 아니고 요새 누가 답답하게 옷단추를 다 잠그고 다녀요. 한두 개 정도 풀어줘야 시원해 보이고 생기 넘치고 발랄해 보이고 좋은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생글생글 웃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정말인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무셨습니다. 뭐라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형님이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말했다는 거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조용한 건 처음 봤죠. 하지만 그날의 그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약과였습니다. 형님의 활약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더 본격적이고 엄청나졌거든요. 원래 시댁에서 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을 옮겨 이곳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형님 손을 잡고 본가인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가 형님의 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실 때마다 아주버님한테는 제일 푹신한 소파부터 내주고 형님한테는 은근슬쩍 안 그래도 과일 먹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좀 깎아오렴 하며 부엌으로 내밀며 저랑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었습니다. 이런 찬밥 취급은 시댁에서 살면서 익숙한 일이었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깎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대뜸 그런 저를 붙잡고 다시 앉히면서 여보, 나는 사과랑 귤이 좋아 하고 해맑게 말한 다음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순간 놀라서 자연스레 시어머니 눈치를 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남자한테 여자들이 해야 할 짓을 시켜. 아무리 형님이 넉살 좋아도 저렇게 화내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렇게 화내면 주름 생겨서 늙어져요. 그리고 과일 깎는 게 어떻게 천한 짓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깎아주는 과일이 더 맛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던데. 그래서 나중에 아들 낳으면 저 먹을 과일은 무조건 아들한테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쁘게 웃을 수가 있는지. 놀라운 건 이조차도 일부러 시어머니 화를 돋구려고 비꼬는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웃고 있었어도 시어머니 성격상 자기한테 대놓고 맘먹으려고 드는 행동에는 분명 노발대발 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크게 악의가 없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엄청 순수하면서도 핵심도 짚고 할 말은 다 하는 게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형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워낙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형님의 길을 잡으려고
형님한테만 이것저것 시키더니 이제는 형님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얼마 안 가서 또 저만 잡으려고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가지각색의 이야기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뭐 저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형님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에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형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어머님, 동서 일 시키지 마요. 저 여기 오면 그나마 말통하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동서만 끼고 살아서 제가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동서를 아무리 아끼셔도 그렇지. 저랑 있을 땐 동서 좀 냅두세요. 저랑 놀아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 또 버릇처럼 동서만 찾으시네. 동서 저랑 요 앞 백화점에 쇼핑 갈 거예요. 가서 어머님 선물도 사올 거니까 동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나간 김에 동서가 오늘 자기가 아는 맛있는 카페 데려가 준다고 했으니까 집안일은 저희 남편 시키던가 하세요. 시어머니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저만 데리고 쏙 빠지는 틈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는 평생 못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휴식 시간을 종종 즐길 수가 있게 되었죠. 사실 제가 시어머니 상황이었다면 형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쯤 됐을 때 아예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겼죠. 예전보다는 형님을 덜 잡으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며느리니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시어머니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집에 오실 때마다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지 샅샅이 살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어머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형님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죠. 형님이 집에 오신 지 한 반년쯤 되던 때라고 기억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기에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가 다 함께 모여서 생신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린 뒤 열심히 요리해서 차려둔 음식을 같이 먹는데 시어머니가 형님 앞에 놓여있던 소갈비찜을 슬쩍 아주버님과 제 남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치지도 않았어요. 나물이나 김치같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고 맛없는 반찬은 저랑 형님 쪽에 두고 아까 이야기한 소갈비찜같이 좀 신경을 썼거나 아니면 아주버님, 남편이 평소 잘 먹고 좋아하는 반찬들만을 쏙쏙 골라서 그릇을 저희에게서 멀도록 믿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형님은 보란듯이 팔을 뻗어 젓가락으로 반찬을 통째로 집은 다음에 자기에게 가까운 나물 반찬 그릇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딱 한 마리 놓아져 있는 생선구이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치 건수를 잡았다는 듯 제정신이니? 누가 밥상머리 앞에서 버릇없게 굴어? 하나 구운 생선을 혼자 먹겠다고 욕심을 부려? 하고 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드물게 놀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다른 반찬에 한눈을 팔았더니 그릇이 멀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럴 거면 그냥 가져와서 먹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생선이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아까 냉장고 보니까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못해도 한두 릅은 더 있던데 왜 한 마리만 상해 있지? 여보, 어머님 생선 좋아하시니까 몇 마리만 더 구워다 줘요. 겸사겸사 우리 먹을 것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주버님을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러나 형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남자 손에 물을 묻히려고 들어? 어머니 진짜 옛날 사람이시다. 요즘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부엌에 자주 들어가요. 저희 집 식사는 제 남편이 다 차리는데. 어머님 깜짝 놀라셨겠다. 동서도 이 생선 좀 먹어봐. 살도 통통하고 잘 구워져서 맛있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감이 오고 가는 생일상은 난생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말문이 턱 막힌 채로 그냥 안 보는 게 편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딱 그날 이후 형님이 어머님 보고 싶어요 하며 전화해도 시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형님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라고 못할 게 뭐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부터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푼수떼기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던 대청소도 일부러 안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만 살아도 병든대요. 그거 모르셨죠?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청소는 달에 한 번만 하려고요. 그래야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사시죠. 하며 일부러 팔짱도 끼고 애교도 부렸습니다. 저한테 설거지를 시킬 때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어머님 위해서 설거지한대요. 와, 진짜 멋진 아들이다. 그렇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주셔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며 남편을 주방으로 밀어넣고 저는 모르는 척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도 일부러 이해 못한 것 마냥 바보처럼 굴고 그냥 사람 좋게 웃기만 하기를 약 2달. 시어머니는 드디어 저를 시집살이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분가할 수 있도록 돈 대줄 테니 부를 때 아니면 오지 말거라 라며 이야기까지 해서 저랑 남편 지금 짐도 미리 싸두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이전에는 틈만 나면 물 떠와라, 국 새로 떠와라 하면서 저한테 온갖 걸 다 시키면서 모진 말도 있는 대로 다 했을 텐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런 걸 일절 끄는 것도 모자라 저랑 식사조차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늘 시어머니 핍박에 시달리며 살았을 텐데 순수하게 사이다 날리는 형님 덕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게는 형님이 복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들 시댁살이, 시집살이에 허리 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당연히 맞춰드려야 하지만 가끔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형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말 다 하면서 당차게도 굴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길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무쪼록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 며느리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